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러고 있다면, 또는, 그냥 좀 아픈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도와주기가 어렵겠죠.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최대한 영어 강사를 뽑아 먹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의 문제점, 여러분들의 약점 이런 것들을 질병이라고 생각해보고 영어 강사가 의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제대로 된 병원을 고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야겠죠. 사실 이 부분은 특별한 검증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같은 의사에 대해서도 이 사람 되게 잘 고친다 또는 이 병원 되게 잘 고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병원에서 병을 더 얻었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이 학원에 이 선생님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학생은 저는 좀 별로였어요.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후기만 가지고 찾아보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골랐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과대 광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광고에 대해선 좀 걸렀어요. 스피킹 학원을 예를 들어보면 뭐 6개월이면 뭐 말이 술술 나온다. 아니면 뭐 몇 달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지금도 유튜브에서 사실 그런 썸네일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물론 조금 더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런 광고들은 처음부터 신뢰가 간다기보단 의심을 가지고 먼저 좀 보게 되더라고요. IELTS나 토플 학원 같은 거를 찾으실 때도 어떤 학원에서는 뭐 한 달 만에 뭐 7.0 아니면 뭐 한 달 만에 토플 뭐 100점 이렇게 말을 하는 따로 부연 설명 없이 뭐 그렇게 말을 하는 학원이 있다면 사실 저런 건 그냥 걸러 들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저는 토플 강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IELTS를 한 2, 3주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첫 시험을 받고 그때 8.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만약에 학원을 다녔다면 그 학원에서 뭐 3주 만에 8.0 이러면 그걸 누가 믿을까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6.0 이런 거는 뭔가 6.0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한 달이면 충분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 내가 한 달 공부했는데 또는 3주 정도 됐는데 사이즈가 전혀 안 나온다 이러면 그게 다 실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과대 광고를 좀 피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이 불합리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싸거나 아니면 너무 비싼 경우에는 좀 걸렀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싼 경우에는 그만큼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강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프리패스 해가지고 되게 싸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차라리 적당한 값어치를 내고 적당한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자료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 같은 건 어디서나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지적해서 비교적 빠르게 고쳐주는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나 강사를 좀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싸게 가격을 후려쳐서 제공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싼 경우에, 너무 비싼 경우에는 뭐 좋아서 비쌀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돈이 없어서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리뷰를 보다 보면 후기에 이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 태도 관련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랑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하다.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언행이 너무 모욕적이다라든지 성의가 너무 없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내가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태도에 대한 그런 이슈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문제를 최대한 알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도 뭐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코가 막힌다든지, 콧물이 계속 나온다든지, 목이 너무 간지럽다든지, 두통이 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 앞에 앉아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러고 있다면, 또는, 그냥 좀 아픈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도와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병원에 가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의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보통 이런 계절에 저런 증상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해결책을 주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영어 강사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다라든지 질문을 할 때도 그냥 이거 어려워요.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뭐 해줄 말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근데 가끔은 이제 그 틀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아니면 가끔씩은 아는 척을 해요. 뭐 다 이해했다고.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틀리고. 제가 뭐 비교적 최근에 이제 수업을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은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틀린 문제를 보면서 보통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리딩 문제를 풀어왔다. 그래서 뭐 3번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3번 문제의 답을 뭐라고 했고 왜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냐고 저는 물어봐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이거 저 원래 아는 건데 이게 잠깐 실수해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어떤 이해는 돼. 근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저 이 정도 틀리는 사람 아니고 이거 그냥 실수해서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했길래 저런 답이 나왔는지 틀렸는데 접근법은 괜찮았지만 어떤 단어를 잘 몰라서 틀린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접근부터 잘못해서 틀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단순히 틀린 것도 해결책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그걸 숨기고 안 알려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 학생이 늘기가 어려워요. 전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랬구나. 뭐 다음에는 틀리지 말자. 하고 넘어갈 수 있지. 근데 그랬을 때 실력이 느냐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실력이 안 늘었을 때 그 결국엔 나중에 제 탓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왜 틀렸는지를 최대한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최대한 아픈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병을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알려주면 좋냐?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그러면 무엇을 알리면 좋을까?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생각해서 답을 적었는지.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라고 적었는데 라고 했다면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애초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그 전략 자체가 없었던 거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빈칸 문제의 경우에는 이 맥락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연도라든지 아니면 장소 이름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 특정 부분을 찾아서 그 다음에 뭐 동의어를 찾던지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단어들도 그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없었고 그냥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푼 거야. 그러면 2번에 대한 내용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그랬을 때 부분을 짚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강사분도. 그리고 세 번째는 맞춘 문제 중에서 확신이 없었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맞췄는데 사실 그냥 찍어서 맞춘 거야. 저는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맞춘 문제가 틀린 것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차라리 틀렸으면 내가 저거를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 안 틀리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쩌다가 맞춰가지고 그냥 내 눈에 안 띄게 됐어. 그러면 그게 그 문제가 나중에 시험에서 비슷하게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러면 그게 그때 맞췄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못했다. 확신을 가지고 맞췄다는 생각이 안 들면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답을 적었는데 이 과정이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지.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지시를 잘 따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학원을 선택했고 아니면 과외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지시를 잘 따라야지.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데, 나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차라리 그냥 학원이나 선생님을 바꾸는 게 나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게 합리적일 때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진짜 그 선생님이 실력이 별로 없으면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지. 하지만 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단지 저 선생님이 말하는 또는 그 의사의 처방이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라서 그냥 내가 합리화를 하는 건 아닌지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랬는데 저한테 근데 그거는 제 스타일이랑 제 방법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본인의 스타일이나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고 잘 맞았으면 그러면 혼자 하지. 아니면 벌써 목표를 달성했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온 거면 그러면 말을 잘 따라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이 의사가 주는 지시사항들을 보통 잘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해야지 또는 지켜야지 병이 빨리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 감기 같은 경우에도 뭐 약 먹고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잠을 충분히 자라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 많이 먹어라 아니면 술, 담배 뭐 줄여라 또는 뭐 끊어라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비교적 좀 쉽다 보니까 이걸 그냥 간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병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낫고 싶으면 저런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 영어 강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시가 뭐예요? 단어 암기, 기본 문법 다져라. 그리고 많이 읽고 많이 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단어 외워. 아니면 뭐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솔루션이 그거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게 부족해서 그게 주는 거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 뾰족한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인데 단어 시험을 안 본다라고 하면 뭔가 좀 신뢰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단어랑 기본적인 문법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학원일수록 진짜로 학생들 점수 만드는 거에 좀 진심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거는 근데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있어요. 뭐 아니 뭐 읽어보면 당연히 이게 답이지. 뭐 그걸 해석을 왜 해?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바로 답이 보이잖아.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당연히 걸러야죠. 그거는 역지사지나 또는 학생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믿고 걸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영어 강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 말고도 또 좋은 팁이 있다면 그러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